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It's a pleasure 저장님 감사합니다. to be here.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태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수년 동안 이제 관여해 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 몇 년 동안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의 그런 포용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계속해서 많이 또 변화하고 있고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저는 기술 전공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였지만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또 중심이 되는 그런 요소이다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AI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비전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영상이라든지 이미징과 관련된 AI가 바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그 스마트 시티의 다양한 그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구조화된 텍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런 컴퓨터 비전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이런 분야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비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툴을 또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컴퓨터 비전 카탈란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런 생태계에 몸담고 있습니다.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정부 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이런 생태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컴퓨터 비전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 카탈루냐 지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는 바로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게 AI를 기반으로 한 이런 로봇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것들을 관련된 분야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리빙 랩 LL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리빙 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 유럽 리빙 랩 네트워크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14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14년 동안 저희가 이 리빙 랩 커뮤니티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리빙랩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의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의 그런 회원들이 비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 이제 리빙랩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부산의 리빙랩도 저희의 이제 네트워크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리빙 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한국에서도 잘 자리를 잡고 가고 있는 것인데요.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리빙 랩에서 하고 있는 것은 또 정책을 지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 개념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리빙 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리빙 랩이라고 하는 것은 다학제적인 그런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혁신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산학연, 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도전과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주체도 하나의 이해관계자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스테이크홀더 어프로치뿐만이 아니라 시민 참여형 방식 또는 시민 중심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리빙 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리빙 랩에 있어서는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혁신의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빙랩에 있어서의 그런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실물 세계의 그런 세팅, 실질적인 실생활의 세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의 그런 공공 라이브러리 그리고 또는 이러한 도시의 그런 공간들 그리고 또 회사의 그런 공간들 이런 모든 것을 실생활에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혁신의 장소에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공공 장소를 혁신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냥 대학 내에 있는 그런 랩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동 창출의 방법을 저희는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co-creation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모델에 있어서 매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향식 그리고 또 하향식 방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빌리티라든지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그러한 도전 과제들이 또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다양한 도전 과제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함께 그 솔루션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리빙랩은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다음으로는 몇 가지 좀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리빙랩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모색해 왔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혁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혁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그런 인간의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혁신을 가속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지식을 통해서 지식을 기반으로 이러한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그리고 또 경제적인 그런 영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경제적인 영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그런 발표에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맥락 내에서요. 자, 그러면 특정 권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유럽 리빙랩에서 이제 고안을 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혁신 디지털 권리입니다. 디지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술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컨퍼런스 내에서요. 그런데 이러한 하드 기술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사회적인 기술을 실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 기술들을 저희가 실행을 함으로써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혁신의 포용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리빙랩은 이러한 새로운 사회 기술을 만드는 데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적인 이제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레이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리빙랩이라든지 퍼블릭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이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레이어는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그런 작은 소형의 랩들을 함께 연결하여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인선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소셜 서비스에 있어서의 어떤 소셜 기술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 랩 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에 있는 랩을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구조의 새로운 체인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포용성을 배가하는 것입니다. 자,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그런 기술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또 하드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술도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이제 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AI에 있어서의 소셜 사회적인 인풋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껏 봤던 것은요. 새로운 AI 솔루션들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도입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속화라고 하는 것은 뭐 기술의 개발뿐만이 아니라 인식 제고와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국민들이 도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한 저희가 다양한 그런 기회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가 과학자로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이런 수익들을 사람들이 포착을 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Public Library Living Lab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과학자들과 그리고 또 기업들이 함께 이런 솔루션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구축을 하여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 라이브러리 내에다 다양한 인풋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공 라이브러리가 생성이 되면서 특히 이 인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의 보급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지식을 축적하는 하나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지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은 복지 또 웰빙과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정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은 헬스케어에 있어서도 다양한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그런 의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병원들을 보시면요. 또 그런 다양한 모델들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뭔가 이 병원들이 이제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환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제가 스페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레스에서도 이러한 병원 체제 내에서의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구축이 되고 있고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과 그다음에 또 병원이 함께 협력하는 이런 체제가 많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액션은 바로 에너지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리빙랩이 또 이와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위스에 있는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에너지 소비 행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지만 이런 기술들을 도입한다고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그런 행태를 바꿀 비헤이비어를 또 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사람들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여러 기관과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와 함께 협력을 하여서 다양한 것들을 실험을 해보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주체는 이제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리빙랩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농촌과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구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스마트 시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농촌 지역의 생태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리빙랩 방법론은 두세 개의 이제 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농촌 지역에 있는 그런 농촌민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도시 내에서의 연결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희가 농촌 지역에 가게 되면은 이런 커넥티비티의 부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런 농업 생산을 위해서도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에 있어서의 그런 사이클, 푸드 사이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 디지털화가 필요한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런 농촌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민들은 이 스마트 파밍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파밍 관련된 기술을 도입할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역량을 강화를 해서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유럽 리빙 랩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유럽 국가들, 유럽 도시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대만 리빙 랩과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리빙 랩과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요. 역량 강화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기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회적인 기술들도 소셜 테크놀로지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 시민들이 이러한 소셜 테크놀로지로 무장을 해서 이런 하드 테크놀로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저에는 이제 역량 강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도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포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량 강화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도시의 매니저들 뿐만이 아니라 도시 관리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 발표의 마무리에 접어들었는데요. 저희 이 리빙랩과 관련해서 좀 더 아시고자 한다면은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컨퍼런스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